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젠백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젠백스가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24%까지도 하락을 했었죠. 근데 24%까지 하락했던 주가를 다시금 16%까지 밀어 올리면서 지금 현관에서 어느 정도 이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자, 결국 이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주가가 더 하락하는 거 아닌가? 이 주가를 다시 한번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주가 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자, 결국 어디에요? 자, 이전에 상승폭을 만들어냈던 현 구간, 자, 이 구간까지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저항선이 뚫린다, 아니, 이 지지선이 뚫린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걱정이 앞서는 만큼 과연 내가 유상증자 참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든 물량을 매도하고 떠나야 될지, 자, 이런 생각이 많은 만큼 결국 유상증자 우리 주주분 생각했을 때, 자, 악재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유상증자를 어떠한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유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이 유상증자, 보통 일반적인 주주분들이 악재로 많이들 받아들이는 건 맞죠. 자, 악재로 작용하는 건 맞지만 결국 유상증자로서 이 조달하는 자금이 어디에 투자가 진행이 되냐, 자, 이로 인해 가지고 보통 악재로서도 아니면 호재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조달되는 자금으로서 추가적으로 뭐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서 진행이 되겠죠. 결국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자, 우리 주주분들이 이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지금 이 젠백스 같은 경우, 자, IR을 앞두고 있죠. 자, IR이 지금 9월 23일 날 진행이 돼요. 근데 결국 이 유상증자 진행하는 데 일정이 있어가지고, 자, 실제적으로 이제 유상증자가 진행되는 시기 자체가 결국 이 23일 이후에요. 그런 만큼 이 IR에서 이 임상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결국 유상증자에 대한 배경 자체가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 이에 따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다시 한번 투자를 준비할 그 구간으로서 지금은 자,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가지고 이 바닥 구간 다지는 구간에서 자,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 주주분들, 자, 지금 젠백스 같은 경우가 급격한 상승폭을 이뤄낸 다음에 자, 지속적인 하락폭을 가져갔지만 지금까지 끌고 왔던 이유가 뭐예요? 자, 결국 이 알츠하이머, 이 GV1001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글로벌 임상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정보죠. 그런 만큼 결국 이제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FDA에서 지금 희귀의약품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 유럽의약품청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까지도 따른 혜택을 적용받는 만큼, 자, 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연구 개발 및 임상 시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임상에 대한 결과 자체가 어느 정도, 효과 자체가 어느 정도 좋게 나왔던 만큼, 자, 결국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젠백스, 이 기업 가치 자체가 이 GV1001에 대해 가지고 임상 성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만큼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허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결국 매출이 발생할 거고, 이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즉결적인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유상증자가 진행이 된다는 점,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IR이 23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이고, 자, 유상증자 일정들 어떻게 되는지 이 공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신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효력 발생일이 9월 13일부터인 만큼, 자, 결국 이 금감원에서 제출했던 증권신고서를 확인하고 나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결국 유상증자가 실제적으로 단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공매도 거래자는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8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 공매도 거래자가 제한되는 만큼 공매에 대한 압박은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만큼 눌리는 압박이 더욱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일정 보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예정 발행가액으로 37,1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죠. 자, 하지만 신주 금액이 이 금액으로 상장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정인 만큼, 자, 일정을 보게 되시면 이제 1차 발행가가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2차 발행가 나온 다음에 확정 발행가 산정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1차 발행가 나오는 일자가 9월 26일이죠. 바로 이 IR 다음이에요.
IR이 23일인데 자 23일 날 IR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차가 나오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 신주 배정 기준이 정해지죠. 주주 명부가 넘어가는데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10월 1일 기준이 아니라 9월 29일까지 이 젠백스 주식을 보유하던 주주분들만이 결국 이 신주로서 이 신주인권 증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유상증자에 개입되는 세력들도 이 권리락 이전까지 물량들을 모아가면서 매집하는 흔적들을 보여주고 나서 결국 권리락 기준으로 또 주가에 조정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 29일 이후로 30일이죠. 30일 이후로 주식을 매매하는 주주분들은 결국 이 신주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에 따른 차별을 두기 위한 권리락으로서 주가 한 차례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변동성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권리락 이후로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결국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이런 두 번의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펩토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바이오주로서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유상증자를 진행했었죠.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내고 권리락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물량들이 매집하는 흔적으로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했었어요. 하지만 권리락 이후로 세력들 물량들이 매집해놨던 흐름이 나오고 나서는 결국 이 신주에 대한 증서, 신주에 대한 물량들이 이미 확보하기 때문에 권리락 이후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되면서 권리락 실리면서 이로 인한 수익들 먼저 챙기면서 엑시트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시 한번 거래량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조정 구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확정 반영가 산정 기간을 가지고 주가가 한 차례 또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내죠. 그런 만큼 이 두 번의 파동에 있어가지고 우리 주주분들이 이 고점의 타이밍 잡고 반드시 매도 타점 잡아가지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본주에 대한 부분으로서는 우리가 매도로서 수익을 먼저 챙겨가야지만 결국 이 유상증자 우리가 본주로서 그리고 새로 상장하는 신주로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주주분들을 위한 유상증자죠. 그런 만큼 할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할인율이 결국 이제 25%까지 적용되는 신주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할인율을 25% 받고 더욱더 주가가 저렴한 금액으로 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 주가 대비해서도 이미 주가가 크게 상승한 흐름에서 이 신주를 배정을 받고 근데 신주 상장 전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신주가 물량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오버액에 대한 우려로서 주가 한 차례 하락하는 흐름 나오게 된다면 우리 신주 물량들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결국 임상에 대한 결과로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임상 성과로 결국 이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임상 상상의 결과로서 이 패스트 트랙을 밟고 있는 만큼 결국 사용화가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현 구에서 단순하게 이 유상증자로 인해 가지고 공포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잡고 이 유상증자를 활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이 유상증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타점 잡고 어떠한 전략으로서 대응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겠다,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간단하게 젠백스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우리 주주분들이 이 유상증자 일정이 있어가지고 일정에 따른 전략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증서부터 그리고 이제 본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신주가 있게 되겠죠. 이 구간들마다에 우리가 어떤 타점 잡아가지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일단은 타점으로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정보들을 확인하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 유상증자 제대로 활용하면서 이 수익 최대한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원전의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서 대폭등이 임박된 황제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묶여 계시죠. 많이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에 개화가 돼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오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야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최대한 낼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그게 바로 이 ESS 관련주입니다. 이 ES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테마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예비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 예비 전력으로서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자, 수십 조씩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ESS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지금 1년 넘게 이 ESS 관련주에 대항해서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인벤티지 랩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형 매집 패턴으로 자, 3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1차 매집 진행을 하고, 자, 그 예는 다시 한번 원래 가까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 매집으로서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3배까지 올리면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세력들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텐데, 자, 17,000에서 2만원대 딱 이 구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매집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자, 급격한 상승 이뤄내면서 주가가 거의 7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패턴 나오는 게 이 인벤티지랩 뿐만 아니라,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형에서 자, 4,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3배 올리면서 비싸게 주가 끌어올리면서 매집 진행하고, 다시금 하락형으로 자, 3번의 매집 진행한 이후에 주가 원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금 어떻게 됐다? 주가 한 번 더 끌어올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5,000원대에서 주가가 35,000원대까지 자, 실제로 7배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매집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ESS 관련주도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주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으로 지금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내려가면서 지속적인 물량들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금 지금 이 바닥에서 자, 물량들이 슈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터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ESS 정말 황제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시 200%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자, 이제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황제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이 자료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 받아가지고 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자, 간단하게 황제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 자, 선착순 10명까지 해가지고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무료인 만큼 자, 선착순 10명 자,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황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